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김지셀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 새롭게 들어온 iX3, 즉 X3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 옆쪽에 있는 내연기관 모델과 같이 비교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iX3이고요. 이 차량은 왼쪽에 있는 X3 내연기관 모델과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엔진이 적용되지 않은 순수 전기 차량입니다.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차량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디자인으로 볼 때는 보실 때 크게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쪽에 왼쪽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X3 20D 모델입니다. 현재 이 차량도 M 스포츠 패키지고 iX3도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적용이 되었는데 디자인이 무척 흡사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앞쪽에 그릴입니다. 키드니 그릴이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가 전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이고요. 전부 다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독특한 문양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주고 있고, 차후에는 이 키드니 그릴 내부 띠 쪽으로 해가지고 블루 악센트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엠블럼 위에도 이와 같이 테두리에 블루 악센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키드니 그릴 중간이 이어지지만 중간 부분에 카메라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릴상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모델인 X3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고 안쪽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조이면서 중간에는 이와 같은 마감을 하고 있어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 모델만 이쪽에 카메라가 부착된 형태였죠. 그래서 그릴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형상은 거의 똑같아요.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고 있는 그 형상 그대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전부 포인트들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 차량은 화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에는 알파인 화이트라고 하는 논 메탈릭 계열의 페인트가 적용됐었는데, 이번 iX3에는 메탈릭 계열인 미네랄 화이트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색상의 느낌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좀 더 깊이감 있는 그런 화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의 하단부 정중앙에 봐주시면 반자율 주행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라돔 시스템이 이와 같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도 당연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가장 최상위 버전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일반 X3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DRL은 조금 더 가로 형상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좀 얄쌍한 그런 또 느낌이고요. 이번 iX가 옆쪽에서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또 이 차량만의 약간의 포인트를 좀 주고 있어서 그 매력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딱 보시면 그릴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휠이 보이실 거예요.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 요게 좀 차이점은, 이 차량은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내연기관차처럼 그 냉각에 대한 중점보다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와류나 공기 역학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가 조금 더 에어로 다이나믹에 형상이 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전기 차량들은 내부가 조금 더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만 좀 뚫려 있고요. 거의 겉면이 다 막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내부에 포피스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 보이시나요? 은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도 포피스톤에 용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또 블루 악센트의 엠블럼 보이시고요. 이쪽에 또 M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페인팅 되었습니다.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을 좀 제공하면서 전기 차량이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굉장히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옆쪽 느낌 한번 봐주시면 iX의 옆쪽 느낌은 X3와 굉장히 흡사하죠.
휠 외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휠 디자인을 주행 중에는 제대로 못 봤을 때는 연이 X3와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휀더에 충전 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뒤에 일반 연료차처럼 우측 뒤쪽에 있습니다. 윈도우 테두리 라인은 블랙 하이그로스로 일반 X3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측면에서 한번 볼 텐데요. 저쪽에 있는 일반 엔진 모델 X3와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검정색 내연기관 모델과 왼쪽에 있는 iX3 느낌을 봐주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테일램프가 거의 똑같기 때문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범퍼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량은 내연기관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전기 차량은 별도의 배출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쪽 하단에 보시면 머플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범퍼죠. 왜냐하면 배터리와 모터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차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 차량은 전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그래서 범퍼의 형상을 M 스포츠 패키지와 굉장히 흡사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머플러가 위치했던 위치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조금 더 이렇게 처리를 해서 포인트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셨을 때 머플러가 없다, 그럼 이 차량은 전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터링에도 이와 같이 iX3라고 표현이 되는데 요 BMW i, 저희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되는 이 i 폰트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블루 악센트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일반 차는 연료 주입을 하는 연료 주입구인데요. 이 차는 전기차죠. 그래서 열었을 때 전기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완속 충전을 하는 포트, 밑에까지 열게 되면 급속 충전을 하는 포트가 있는데요. 이 포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뭐 뚜껑 같은 걸로 형태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i3 전기차도 그와 같은 형태인데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바뀌어서 평상시에 완속으로 충전하고 할 때는 이렇게 위에만 여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5핀 충전 포트를 통해 충전하시면 되고, 휴게소나 여러 가지 뭐 급속 충전이 되어 있는 시설에서 충전하실 때는 밑에까지 열어주시면 동시에 이렇게 다 충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덮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편해졌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이런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발을 갖다가 가볍게 넣었다 빼주시면 차가 열립니다. 이 차량은 트렁크 공간도 내연기관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공간적으로 효율성이 높죠. 측면에 불필요한 구조가 없고 네모난 그런 형태입니다. 시트를 폴딩했을 때도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요. 이 차량에는 스피커 시스템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쪽에도 스피커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도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제거를 하시게 되면 트렁크 하단에 수납할 수 있는데, 하단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조금 더 깊은 공간이긴 한데요. 이쪽에 이렇게 비상용 충전기도 넣을 수 있고, 그 위쪽으로 해서 러기지 스크린을 고정시킬 수 있는 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몇 가지 그런 용품들 같은 거 넣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는 테일게이트 전동으로 닫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부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앞쪽 본넷을 좀 열고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시면 되고요. 저희 차는 두 번 열게 되면 모두가 열립니다. 앞쪽으로도 아무데나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되어 있어요. BMW i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무슨 전자장비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체 커버링이 다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이물질이나 오염에 의해서 취약한 점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워시액을 넣는 주입구가 있고요. 육안으로 식별하실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조금 세게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자, 조수석 열고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색상 코드가 나오고요. 이 차의 생산 국가가 나옵니다. 이 iX3는요 전량 중국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만 중국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제 판매되는 iX3는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도어 트림이 일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일단 여기 위에 내장재입니다. 내장재가 이렇게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센서틱이라고 하는 저희 인조 가죽이지만 천연 가죽과 버금가는 그런 느낌을 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촉감도 굉장히 좋아요. 위에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재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이쪽 트위터와 이쪽 미드레인지에도 약간 실버톤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점이 여기 위에 썬블라인드가 없어요. 내연기관 모델은 이제 여기 썬블라인드가 있어서 2열 탑승객에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내부를 봐주시면 여기에 최근에 제가 20D 모델 보여드리면서 이 레버가 삭제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에는 다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2열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딱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눕혀지는 높이가 이만큼 돼서 제가 이렇게 레버를 당기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높이를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 모델이 이 왼쪽에 딱 각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차량이 이만큼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눌렀을 때 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네, 등받이 각도 편안하고요. 일반 X3 탔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제 X3 타는 거랑 동일한 느낌이에요. 등받이 각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많이 뒤로 좀 눕혀져 있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예, 편안합니다. 옆쪽 개방감도 좋고, 썬블라인드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위쪽 독서등도 동일하고요. 위에 뭐 글라스 루프 제 머리 위까지 바로 오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나머지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 공간도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넓은 다리 공간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리 공간 이쪽 무릎도 넉넉하고요. 다리 앞으로 뺄 수 있는 또 공간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봐주시면 에어벤트가 있고요. 이 에어벤트 테두리가 이렇게 좀 크롬 라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엔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기 또 3전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컨트롤러도 있는데, 여기 약중에 버튼들이 삭제됐죠. CTR선이 빠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C타입 포트 2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 봐주시면 X3 일반 모델과 거의 동일해요. 약간의 포인트만 다르죠. 뭐 다른 포인트는 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 중간에 들어가는 엠블럼 주변 블루 악센트나 기어 노브의 블루 악센트, 그리고 이쪽 중간에 iX3라고 보이는 저런 부분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앞쪽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1열로 가보겠습니다. 1열 도어 트림이고요. 2열에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해요. 이쪽 봐주시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다른 점이고, 1열 시트인데 이 1열 시트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쪽 위쪽에도 좀 형상이 다르죠. 이게 이제 원래 스포츠 시트 1세대 버전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요. X3의 과거 17년도, 18년도 모델들은 이 시트가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봐주시면 엉덩이 쿠션부나 등받이 조절하는 레버가 있고, 럼버 서포트가 있고, 옆에 사이드 볼스터를 전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수석 시트는 옆에 사이드 볼스터나 럼버 서포트가 없이 엉덩이 쿠션부와 등받이만 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익스텐션 시트는 수동식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같이 타서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이쪽 왼쪽 레버들
버튼 위치 봐주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면서 버튼의 배열이 좀 바뀌었고 프리 ACI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조정하는 레버 이쪽에 들어갔고, 속도 레버, 그 다음에 셋업 이쪽에서 모드를 바꾸고 설정할 수 있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팅 돼서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했고요.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 즉 요 스티어링 휠에는 열선 패드가 다 내장되어 있는데 요 기능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내장을 다시 심어야 되지만 이 차는 여기 버튼부의 기능을 파츠를 바꾼 다음에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봐주시면 여기 중간에 또 와일드 콕핏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면서 이 중간에도 이렇게 운전자의 안전한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iX3가 국내에서 인증받은 거리는 344km예요. WLTP 기준으로 유럽에서 인증받았던 건 430km입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량을 보시게 되면 약 한 90에서 95%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인데 현재 353km로 인증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완충되게 되면 약 한 400k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주행을 하시는 환경을 차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주행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400 중반에서 잘 타시는 분들은 한 500km까지 타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 전기 차량 i3 120A 모델도 인증받은 거리보다 한 100에서 150km 정도 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시승해 보시면서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디스플레이 전부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조 패널도 전부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점, 통풍 시트 없이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시트는 열선 기능만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통풍 기능 별도로 없고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전부 동일하고, 앞쪽에 컵홀더 2개와 무선 충전 패드 적용되었습니다. 이 iX3에는 다시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일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똑같고 버튼도 똑같아요. 요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이 블루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기어 노브에 이렇게 블루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만 다른 점입니다. 이 차량에서 조금 다른 점은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즉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었죠. 제가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옆에까지 싹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제 제스처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음원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라디오 같은 거 이제 틀으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다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서 일반 내연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내장재의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보시는 차량은 저희 성수 지점에서 이제 시승 차량으로 운영이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차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 차량을 아직 시승에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먼저 좀 보여드리고자 지금 전시장에 이렇게 먼저 전시를 했고요. 수요일 내에 이제 시승 차량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시승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지점에 여러 가지 모델이 동시에 전시와 시승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차량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